배당일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다 못 받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있어서 세금 체납이 있어서 그게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 건으로 해서 사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저희가 졌어요. 최근에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호수가 실제로 바뀌었던 케이스. 막상 나중에 정리해서 가보니 이후로 내가 엉뚱한 집에 살고 있더라. 전입도 잘못되고 있더라.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경매 이제 하려고 봤을 때 네. 경매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고 그 경매에 대한 정보들을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정보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 안 알려주죠. 네, 그래서 경매 혹시 정보만 확인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혹시 달랐던 경우라든가 네.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임장을 안 가서인 경우가 있겠죠. 네. 그렇게 달랐던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건은 제가 뭐 다른 칼럼에서도 쓰지만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걱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고 저도 20년 만에 처음 겪었고 오히려 처음에 게 아니라 처음 겪었고 제 사수 스승님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겪어본 적이 없던 케이스니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뭐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를 조금 하셨다면 인천에 있는 빌라였고요. 제가 또 했던 수강생 중에서 조금 어려운 친구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같이 배우고자 하면 사실 같이 저도 공통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케이스였는데 참고로 29이 됐을 거예요. 28살 된 여자분이신데 우연찮게 예전 책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보이지도 않는 그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공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특해서 저도 28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마음에 같이 도와드렸던 케이스가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의 대로 같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선순위 물건을 시작했는데 그 물건이 어떤 거였냐면 인천에 있는 물건이 감정가가 한 8,100만 원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가 8,700만 원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700만 원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인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수, 내가 책임져야 된다. 물어줘야 될 게 있어서 그런 물건을 일반적으로 낙찰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다행인지 이제 좀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그 재개발이라고 하죠.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재개발한다더라, 카더라기도 해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 이걸 잡아서 되팔아도 괜찮겠다 판단을 했고,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던 물건인데 대부분이 들어오질 않죠. 그걸 물어줄 돈이 8,700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8,700만 원을 물어줄 생각을 하고 금액을 더 높게 썼습니다. 8,700만 원을 물어주는 것과 또 경매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 진행 비용이라든가 법원 비용이라든가 뭐 송전료라든가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금액을 8,700만 원 이상으로 낙찰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아쉬웠던 저희 9,038만 원에 잡았는데 모든 비용 여유 있게 하려고요. 세금이라고 보통 빌라 같은 데서 세금이 나와도 당해세라고 해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금액은 한 10만 원 내외밖에 안 합니다. 조그만 빌라는. 아파트나 이런 건 좀 비싸지만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9,038만 원에 낙찰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세입자를 만나서도 사이좋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언제 이사 가실 거예요? 세입자 좀 보여줄게요. 새로 임대 놓기 해서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이사 가기로 다 정하고 새로 들어올 사람까지 정해진 후에 배당일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당일 한 하루인가 전에 갑자기 그 나가시기로 했던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배당을 받고 나가셔야 되니까 내일 배당인데 한번 미리 와서 한 2, 3일 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데 법원에서 다 못 받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럴 일 없다고.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그날은 어쩔 수 없었고 다음날 저희도 같이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경매에서는 순위가 있는데요. 낙찰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경매를 진행하게 했던 비용이 무조건 제일 먼저 나갑니다. 경매를 위해서 진행했은 비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소액 임대차 말씀처럼 뭐 요새 유시가 많이 되지만 좀 어려운 분들이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순서는 은행보다 뒤라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소한 돈 받아가세요가 최우선 변제 금액인데 그 금액 3,4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선순위니까 나머지 다 받아가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중간에 조세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조세 채권이 있다니요. 등기부등본상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고 당해세밖에 없었는데요. 했더니 이 선순위 세입자가 있었을 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되팔고 나서 새로운 매수인이죠. 선순위보다 뒤였던 매수인이 있는 세금이 있어서 세금 체납이 있어서 그게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선순위 세입자인데도 뒤에 산 새로운 매수자가 있는 세금 때문에 받아가지 못한다.
그 얘기는 조세채권인 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선순위가 당연히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업할 때 실패한 게 있었던 거예요. 세금 3년 전에 못 낸 게 있다는 거죠. 그 세금이 먼저기 때문에 이게 먼저 빠져나가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게 있다면 미리 고지를 해줬거나 뭐 매각 물가 명사서나 해줬거나 아니면 이게 있다면 법원은 넌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럼 법원이 먼저 매각 불허가라든가 이거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경매계장님이 하는 말 자체가 거의 경매계가 있습니다. 한 그 뭐 사건마다 1개, 2개, 3개가 있는데 본인도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데 자기가 오기 전에 이렇게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면서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배당 날에 이분이 다 돈을 못 받아 가시니까 이분은 못 나가시겠다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들어올 사람 윤차리도 맞춰놨는데 이분이 못 나가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문제가 되고 여러 명이 피해가 생기게 되죠. 사실 저도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방법은 압니다. 저희도 억울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건으로 해서 사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저희가 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법원이 하자가 있고 법적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될 것 같지 않냐 했는데 그냥 제가 말로만 말씀 좀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려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거기 하는 얘기는 법원 쪽에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낙찰받으면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맞긴 맞습니다.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고 거기서 볼 수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했다. 그 말 자체가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미리 할 수 있었고 미리 하면 아예 진행을 안 시킬 수 있었고 표시 하나 할 수 있었고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의가 아니고 중대과실이 아니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전까지 1년 이상 또 기다렸어요. 저는 알고 싶어서. 안 나와도 결과가 나빠도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이걸로 수십억 벌 수 있어요.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악용하지 마십시오. 그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기존의 선순위 세입자가 다 있는 물건마다 찾아가서 제가 매수인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나온 뉴스처럼 1,000만 원 얼마 받고요.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한테 제가 다 이걸 처리해 드릴게요. 본인 이름으로만 넣으세요. 그러면 사업 1억, 3억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불법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대로 하면. 그럼 이게 또 사기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 법으로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사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간순간 유혹도 생기고 짜증도 났어요. 제가 당했으니까 저도 사람이라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안 하고 싶어서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말씀처럼 20년 된 저도 이렇게 겪으니 그럼 일반 분들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낙찰 받으면 무조건 열람을 해도 사실 저도 처음엔 열람도 하고 했지만 빌라 하나 아까처럼 당해세는 1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열람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거나 연적 사항 보기 위해서나 가지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생긴다면 이제 무조건 낙찰받고 열람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아니면 이게 맞다고 하다면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법 같은 이런 것들이 합법이 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처럼 가장 쉬운 얘기지만 또 하나 제가 그 광주에 타운하우스를 한 10몇 채 같이 이제 투자해서 잡은 게 있는데 은행에서 처음에 건물을 잡을 때부터 다시 뭐 경공매로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이상이 없었다가 최근에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호수가 실제로 바뀌었던 케이스. 그렇게 해서 매각하기가 어려워져서 감정평가사 때문에 문제가 됐던 케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좀 길게 얘기했고 이건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이 물건을 처음 했었던 감정평가사는 정상적으로 이걸 호수라고 1호라고 했던 거예요. 은행도 대출을 다 해줬고 이게 1호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2호랑 2호랑 바뀐 거예요. 그랬던 게 이제 새로운 주인을 바꾸려고 다시 하다 보니 그 감정평가사가 발견을 해서 그때 문제가 돼서 지금 또 애를 먹었던 케이스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아까 말씀처럼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 매각 허가 받았을 때 하기 전에 네가 연락만 했으면 되잖아 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것다라는 걸 따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경중을 따지자면 제가 한 건 경이고 사실은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거라면 나라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이지 않았다. 중대과실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거는 괜찮다? 라는 건 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것처럼 물건이 나오다 보면 실제로 감정평가서는 모든 건 1호로가 나왔지만 막상 나중에 정리해서 가보니 2호로 내가 엉뚱한 집에 살고 있더라. 전입도 잘못되고 있더라.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가지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봐야 되는. 네,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요. 사실 공매였으면 오히려 차라리 그게 공매는 아예 세금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랬다면 너무 쉬웠을 텐데 그거 하나의 문구 넣어줘서 제가 안 봤다면 제 책임이 100%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봤을 때 등기부 등본만 봤을 때는 세금 딱 하나 달랑이 있었고 그건 진짜 뭐 10만 원 정도의 그 세금이었어요. 거기엔 조세채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전에 없었고 명세서에도 가장 매각 불허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물건 명세서인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법원에서도 배당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분명히 실수가 있는데도 계장도 미안해 했지만 계장님도 미안해 하셨지만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전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뭔가 되게 속상하네요. 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20년 된 사람도 이런 경우가 생기니 여러분 사실은 좀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경험하신다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시면 항상 열람을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를 또 당하시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경우가 악용되지 않길 바라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